안녕하세요. 한진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의 뜻에 대하여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차용증이란 돈을 빌리면서 쓰는 서류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실제 돈을 주고받지 않아도 차용증을 써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실제 돈을 주고받지 않았는데도 차용증을 써주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하고 손실을 보았는데 투자를 받은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며 협박, 강요를 통해 차용증을 받은 겁니다. 차용증을 써준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투자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차용증을 써주더라도 법적 책임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법적 효력은 있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어떤 사례의 경우에는 동업관계에서 상대방이 정산하려면 차용증을 써야 한다고 해서 별 생각 없이 차용증을 써줬다가 동업정산도 받지 못하고 거꾸로 차용증에 따라 돈을 물어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돈을 빌리지 않더라도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이유는 차용증을 쓰는 경우 법적으로 민법상 대여금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준소비대차로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소비대차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소비대차로 변경하는 약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소비대차는 결국 법적으로 대여금을 해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더라도 차용증을 쓰면 그 기재 내용대로 돈을 갚아야 하는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내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차용증을 쓰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폭행이나 협박 등을 당했을 때 그 상황을 면하기 위해 써주기도 하지만 이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폭행이나 협박으로 차용증을 쓴 경우 강요로 인한 차용증 작성으로 주장해서 취소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쉽지는 않고 거꾸로 증거로 내가 열심히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강요로 인해 차용증을 쓴 경우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려면 정말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 강요를 당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차용증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돈을 빌리지 않은 경우라도 차용증을 쓰면 그 금액대로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쓰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생활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